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9주차 강의는 인구변동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8주차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8주차 강의에서는 국제인구이동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산업화 이전의 국제인구이동입니다. 20세기 들어와 해외 이주가 증가했는데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해방 직전 중국과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은 3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방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후 대규모의 국제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9주차 강의에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와 달리 1950년대에는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화 이후의 해외 이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해외 이주를 장려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해외 이주는 크게 해외 취업자와 영주 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해외 취업자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2년까지는 급증한 뒤 감소했는데 중동붐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영주 이민의 경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는데 감소의 원인은 경제 발전으로 한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이주 수요가 줄었다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재외동포 정책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규모부터 살펴보았는데 1991년에는 430만 명 정도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708만 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냉전기에는 재외동포 정책이 포괄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공산권과는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고 재외동포 관련 법과 기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는 재외동포 정책이 발전해 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외국인의 유입이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3D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자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취업제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이를 통해 많은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에도 결혼, 유학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98년 15만 명 정도에서 2023년 18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9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구 변동이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강의는 해방 직후 인구 변동의 경제적 영향, 인구 보너스와 한국의 경제 성장,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화와 한국 경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구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기에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조는 인구론으로 잘 알려진 멜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멜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인구는 전쟁, 기아, 질병 등과 같은 적극적 억제 수단을 통해서 조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멜서스의 견해를 계승한 비관론자들은 인구 증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인구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을 제약하며 자본 집약도, 즉 노동자 1인당 자본량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달리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인 견해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쿠즈네츠, 사이먼, 보즈럽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즈럽의 견해를 예로 들어보면 인구 증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합니다. 인구가 증가하여 식량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농업기술 발전이 촉진되는 식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와 경제 성장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정형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자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거나 유출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방 직후 대규모 인구 유입에 직면했던 한국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직후 남한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일본, 중국, 북한 등지에서 남한으로 돌아온 인원은 대략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남한 인구는 1945년 1658만 명에서 1949년 2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도 있었으니 인구 증가 규모는 30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5.1%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렇게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 한국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공업 생산액은 194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1946년 생산액은 1944년에 37%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공장 수도 1943년 9,068개에서 1947년 4,410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동자는 같은 기간 20만 1913명에서 12만 7682명으로 37%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공업 생산이 해방을 전후한 시기 급감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방 이전에 조선 경제는 기술, 자본, 시장 등의 측면에서 일본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또 해방 이전에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은 남한은 농업 및 경공업, 북한은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상호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북 분단으로 이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여기에 미 군정이 경제 정책을 미숙하게 운영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산업 생산이 위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물가도 불안했습니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통화량이 크게 팽창한 데에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생산이 위축되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처럼 생산도 위축되고 물가도 불안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의 유입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인플레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 급증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니 물가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량 실업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생산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니 대규모 실업 사태의 발생은 불가피했습니다. 1947년 실업률을 보면 서울은 30%, 경기는 24%였습니다. 1947년이면 생산이 다소 회복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실업률은 이처럼 높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던 한국 경제는 대규모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인구의 유입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노동력 공급 규모가 증가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상승을 야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수요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수요가 증가해야 하는데 국내 인구 증가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산업 생산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인구 유입의 부정적 효과는 유입 초기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반면 긍정적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해방 후 대규모 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 측면이 더 커 보이지만 중장기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직후 인구 변동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 보너스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